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시즌2 천운석의 횡설수설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이리안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멀리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무엇인지 잃었어요. 항상 한 가지만 남은 걷게 흐린 하늘 보고 발랑이는 너는 보여 마지막 잎새 외로움을 걷게 묻은 저 공예다. 끝없는 저 하루를
하늘에서 별을 따라 하늘에서 달을 따라 너가 가는 길을 밝혀라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오 그대 내 사랑이여 오 그대 내 사랑이여 오 그대 내 사랑이여 네, 이정경이 불렀습니다. 고엽. 아마 오랜만에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봄이고요. 이제 우리가 밖에 나와서 좀 하늘을 더 쳐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은 제1시즌 1에서는 횡설수설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인문학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랬는지 좀 너무 무겁다라는 평도 있었고 저 스스로도 여기에 많이 매여있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서는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빼고 천원석의 횡설수설 시즌2로 진행하면서 좀 더 다양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스튜디오에서 만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시즌2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별을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로 이분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저는 이분은 사진 찍으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별을 찍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진 작가로서의 좀 정체성을 가지고 좀 모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소개해드리면 아 이분이시구나 아실 텐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별의 이야기와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동호 선생님이신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누고 하나씩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목이 어쩐지 시작할 때 별 해는 밤을 딱 읽으시길래 네. 별에 관한 얘기를 하시려나? 네, 우리 선생님은 지금 우리 단원 FM에서 이제 음악 DJ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죠. 지금 선생님 프로가 정확하게? 예, 저기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 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녹음 방송인데 우리 소동호 선생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방송을 진행을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씩을 진행을 하셨던 그래서 지금 단원 FM의 방송 중에 100회를 넘긴 방송이 딱 3방송이 있는데 처음으로 100회를 넘기셨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신가요? 예. 제가 첫 번인 줄 알았는데 네. 그 방송국 사정으로 방송을 2번인가 3번을 못했거든요. 아, 예. 그랬더니 2등으로 밀려나더라고요. 저는 첫 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네. 어쨌든 저도 이제 그 100번을 넘긴 방송 중에 하나지만 우리 선생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우선 먼저 이렇게 DJ로서의 음악 방송, 그러니까 음악에 또 조예가 있으시고 거기다가 원래는 지금 한양대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작년이었나요? 올해 2월 28일자로 이제 퇴직이 된 거죠. 하신 거죠.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작가로서 특별히 별을 찍으시는 선생님으로.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든 생각이 학교 교직원 하면 공무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직원 공무원들은 뭔가 안정적이고 틀에 좀 있고 그런데 선생님은 음악도 좋아하시고 별을 찍으러 다니시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농후하시단 말이에요. 예술가시죠. 네. 예술가 하면 뭔가 짜여져 있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그런데 이런 분이 평생을 교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을 하셨다. 예. 뭔가 약간 언밸런스 비슷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교직원 생활이 딱 짜여져 있잖아요. 네. 짜여져 있고 또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 외에 다른 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직원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대학 다닐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가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가
가서 나는 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재정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게 돼야지 그다음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교직원 생활을 이렇게 왜 그냥 어영부영 보낸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나름대로는 학생들하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퇴임할 때 우리 졸업생들이 퇴임 사은회를 해줬고 네. 또 우리 졸업생 애들 결혼식 주례도 제가 몇 번을 봤었고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참 긴밀한 관계를 많이 유지를 했다고 보는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어쨌든 정해진 시간 이외에 나머지를 제가 뭔가를 제 자기 개발을 좀 하고 싶었던 건데 사진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찍고 싶었던 그런 장르였거든요. 네. 자, 잠깐만요. 네? 우리 하나씩 좀 풀어가 볼게요. 네네. 저 우선은 지금 한양대 에리카에서 네. 근무를 몇 년 하신 건가요? 제가 딱 31년 근무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대학 졸업하시면서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한양대학교를 벗어나 본 거는 군대 갔다 온 거 빼놓고는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학 때 전공은 뭐셨어요? 저는 전공이 국어국문학이었습니다. 국어국문학을 하시고. 근데 그때도 에리카로 다니셨던 건가요? 네. 네. 다니시면서 진짜 안산에서 그냥 서울에도 있었어요. 서울에도 네, 있으시고. 대학원은 서울로 다녔고 그다음에 교직원 생활도 서울에서 했었어요. 처음에. 네. 그러다가 이제 안산으로 오면서 그 안산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캠퍼스가 구축이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넌 안산에서 근무해 계속 그렇게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8년을 안산에서 근무했나 봐요. 와. 그럼 안산에서도 결혼 다 하시고 뭐 다. 그 전에 결혼했어요. 그 전에 저는. 결혼하셨고. 예. 어쨌든 뭐 안산이 고향이시네요. 저는 이제 제2의 고향이죠, 사실.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이요. 서울이시구나. 서울 망우리라고 혹시 아세요? 네, 망우리. 망우리가 제 고향입니다. 그러셨군요. 자, 여기서 진짜 인생을 보내셨는데, 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진도 찍으셨단 말이에요. 예. 사진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찍으시려고 생각 중이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은 찍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필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필름이어서 제대로 찍지를 못하고 일단은 한번 셔터 누를 때마다 돈이 나가니까 또 하나는 카메라를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사주셨는데 자동 카메라를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수동 카메라 제대로 좀 뭐 배우면서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여건은 안 됐던 것 같고 대학 다닐 때 이제 제가 학교 신문사에 있었는데 신문사 사진 기자한테 사진을 좀 배웠어요. 네.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다가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사진 본격적으로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기 시작한 게 한 4년 전? 본격적으로 찍으신 본격적으로 찍은 건 14년 정도에 찍고 그러다가 이제 별 사진은 한 12년 정도 찍은 것 같네요. 네. 보니까. 자, 그러면 우선 본질적으로 한번 질문 좀 들어드릴게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진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네. 나에게서 사진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눈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만 담는 게 아니라 저거를 내가 한번 영원히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포착으로 잡을 수 있다면 일단은 출발이 아마 그거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표현하고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마음에서 사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을 잡고 싶다. 네, 순간을 영원히 잡고 싶다라는 네. 어떤 그런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진을 찍으실 때 이제 여러 가지 피사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인물도 있을 거고 꽃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런데 왜 별이었을까? 그쵸. 사실 별을 찍게 된 거는 우연치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사진을 처음 찍으면서 이제 제가 배울 때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관념들이 많이 깨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좀 방황도 많이 하고 좀 헤맸었어요, 사실 사진에. 근데 어느 날 저희 학교에서 사진 공모전을
제가 주관해서 했는데 그때 학교 본관 뒤로 이렇게 별을 돌린 사진을 누가 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또 걔가 또 제가 아는 애라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찍는 거니? 그랬더니 이거 어려워요. 두 번째가 이거 한 200-300장 찍어가지고선 돌려야 돼요. 뭘 돌려? 그러다가 이제 그럼 나도 한번 찍어볼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는 그 별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리고 또 그때는 그게 그렇게 유행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는 그 재미.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제 주 컨텐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별은 계속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유는 출발은 되게 소소하게 출발했는데 찍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려운 거에 도전해보는 것도 재미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해본다라는 게 되게 좀 멋진 작업이고 되게 흥미로운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0여 년 지난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별 사진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려워서 이거 극복해내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접사라든가 이런 사진이 아니라 별만을 찍었을 때 주는 매력은 뭘까요? 일단은 제 별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놓쳤었던 추억을 잡는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왜 그 빛도 많고 그래서 사실 하늘에 별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별은 관심 바뀌고 근데 어쨌든 어렸을 적에 어딘가 놀러 가서 하늘에 초롱초롱한 별들을 봤던 기억들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별이 많나요? 별이 이렇게 초롱초롱한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꺼내요. 자기는 평상시도 많이 갔었던 데가 밤에 이렇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먼저 별을 본다는 거는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 기억들 그리고 그때 느꼈었던 황홀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건 좀 인문학적인 접근 속에서 우리 또 선생님이 또 인문학 전문하시니까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별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거기에 나왔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별을 통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재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두 칠성하고 북극성 부분을 좀 주로 많이 이제 보는데 이제 그 얘기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또 유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보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게 저로서는 작업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좀 재밌는 일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찍는 게 아니라 그 별에다가 서사를 담고 그렇죠. 그 서사를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개체가 될 것이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별 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물론 다른 것들도 하나의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뭐 수십 장을 찍지만 별이라고 하는 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별자리가 쭉 돌아가면서 그리는 동심원을 그린다. 그 북천 일주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런 걸 찍으려면 진짜 하루 종일 밤낮 수백 장을 눌러서 연결시키는 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일일이 누르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왜 카메라 옆에 릴리즈라고 그 카메라 보조 장치가 있는데 그 먼저 세팅 시킨 다음에 그 값으로 놓고선 한 3시간 정도 찍어요. 3시간, 4시간 정도. 그러면은 몇 초 중심으로 놓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릴리즈를 릴리즈 온으로 시켜주면은요. 4시간 동안이면 4시간 동안 릴리즈가 알아서 찍어줘요. 자동으로. 그 처음에 맞추는 작업만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하면은 나머지 한 4시간 정도는 이제 카메라 세워놓고 릴리가 직접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보통 적게는 한 400장, 그 다음에 많게는 한 800장, 1000장까지 해서 그거를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장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또 많은 또 공력들이 필요하실 텐데 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낸 게 그만큼의 나한테는 소중한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찍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필름 속에 담아놓고 모니터로만 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벌써 4번 전시회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전만 4번 했는데요. 책도 쓰셨고. 예, 책도 썼고요. 예. 그 전시회 이제 하면서 내가 전시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내 작품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남들한테 내놨을 때 이 정도면 창피는 안 당하겠다 싶은 어떤 나름대로 이제 선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신감일지 자만심인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한 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를 놓고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찍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군데서 찍은 거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들도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들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요, 이렇게 표현할 줄을 몰랐다라는 그런 말을 네. 들을 때 사실 그건 저만의 어떤 표현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충분히 쌓여 있고 또 이걸 남들한테 보여주기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은 이제 전시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내놔도 될 정도의 어떤 작가 싶으셨을 때 창피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놓고 이제 창피하다 싶은 사진은 뭐 몇 날 며칠을 찍은 것도 저는 버려야 돼요. 네. 그거는 아닌 사진들은 버려야 되는 거고 이제 이 정도 사진은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될 것 같아라면 이제 그때 가서 보여주는 거죠. 아니 이제 옛날에야 진짜 필름 찍을 때 네. 이 필름 들어가는 비용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필름 값은 뭐 좀 절약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 현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전시회 하려면 어느 정도 크기를 내서 현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거고. 보통 전시회 한 번 하면은요. 개인 전시회 보통 한 번 하면은 최소한 한 300~4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사모님이 괜찮아 하셨어요? 뭐 제가 벌어서 제가 나가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은 노터치하기로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찍어서 하고 나서 판매도 하셨나요? 판매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림을 사가는 사람들은 좀 많은데 사진 사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또 그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니고 주로 저는 이제 전시회 끝나면은 선물로 줘요. 제 지인들한테 네. 그 지인들이 원하는 성격에 맞춰서 이렇게 제가 선물로 주는데 사실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물로 야 그래도 너네 집 가면은 내 사진 하나 걸려 있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 네. 그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전시회를 하는데 예.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오죠. 사람은 그냥 얼굴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진짜 작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내 작품을 보고 어떤 얘기를 해줄 때 내가 정말 이 뿌듯하다 그럴까 작가로서의 예. 어떤 말을 들으실 때 그런 쾌감이라 그럴까 뭐 성취욕을 느끼세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니? 라는 얘기 들을 때. 그러니까는 자기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 야, 대단하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가 제일 좋죠. 어쨌든. 남들이 찍었던 똑같은 기법 판에 박은 사진이 아니라 그거를 저는 가급적지 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이 찍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 사진은 전시회를 못 해요. 네. 남들 다 알고 있는데 그대로 전시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로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뭐 아시잖아요. 왜 예술은 늘 새로워야 된다는 거.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그냥 찍어내면은 그거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쪽의 내용들은 좀 요즘은 가급적 잘 안 찍으려고 그러고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의 그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완성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이제 사진에 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제 제 사진에 대해서는 같은 별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려고 하죠. 4번 하셨다 그랬는데 네. 또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올 10월 달에 네. 그 김홍도 미술관 있잖아요. 네, 거기 일관에서 지금
8명이 그룹전을 하자고 지금 그러거든요. 네. 그룹전도 작은 개인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8명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부스를 하나씩 갖고선 이제 거기는 제가 보통 개인 전시회 들어가면은 한 30점 정도 전시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룹전으로 들어가면은 한 10점에서 한 12점 정도 이렇게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아직 예약은 돼 있고 10월 달을 위해서 열심히 요즘에 이제 계속 구상을 뜨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제일 가까운 거는 10월 달로 잡혀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예.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천상 빛이 없는 쪽으로 그렇죠. 별만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몽골 초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 좋겠지만 예. 우리나라로 한정을 짓는다면 주로 어디 가서 찍으면 좋을까요? 제가 봤던 지역 중에서 하늘의 별을 가장 많이 본 기억은 그 인제에 있는 그 차장나무 숲 거기가 원대리거든요. 네, 네. 그 원대리 입구 그러니까 원대리 그 차장나무 숲을 들어가면은 나무 나무 때문에 때문에, 하늘이 네. 안 보이지만 그 들어가는 입구 그 주차장 있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딱 차를 세워놓고 하늘의 별을 보면은 그 인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제에서 별은 쏟아진다. 예, 근데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한국에서 봤던 별 중에서 가장 많은 별을 봤던 거는 아마 인제 원대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니 그것도 내가 간 날 바로 찍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날 기상에 따라서 또 뭐 그럼요. 기다려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별 사진을 연습하고 찍었던 데가 저기 충남 태안에 네. 그 우녀라는 데거든요. 제가 우녀는 장담컨대 한 30번 정도는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가서 찍은 다음에 실패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돌아와서 먼저 왜 실패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은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그러니까 원대리도 네. 처음에 갔을 때 새벽 3시에 도착했는데 그때 별 보고 제가 놀랬거든요. 와, 내가 여태까지 별 보러 다녔던 것 중에 최고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갔어요. 네. 근데 일주일 뒤에는 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름 되니까 달빛이 너무 강해갖고 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하나씩 공부하는 거죠. 아, 보름은 피하자. 이제 뭐 다른 날은 달 뜨는 시간이 다 달라가지고 사전에 달 뜨는 시간 보고 그 시간 전에 가서 잡던가 하거든요. 근데 보름은 초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떠 있기 때문에 보름은 무조건 피하고 그날은 안 갑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고 뭐 한다고 해도 보름은 가급적 피하고 나머지 다른 날에 가죠. 주로 이제. 아니 그러면 또 별을 찍는 게 또 예. 렌즈도 또 좀 맞춤형 렌즈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렌즈는 뭐 자기가 고르기 나름인 건데 이제 어떤 류로 찍을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별을 풍경으로 해서 찍는 사진은 광각 렌즈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광각 렌즈 그러면 한 16mm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거 14mm. 저는 이제 14mm 주로 가져가서 많이 찍죠. 그 정도 되면 왜곡되지 않나요? 옆 쪽으로? 그래서 센터에 맞춰서 찍어야 되고요. 14mm 정도까지는 왜곡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크게 나타나진 않는데 12mm는 진짜 심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센터에 안 맞추고 외곽에 빠져 있는 부분은 왜곡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그래서 12mm도 제가 갖고 있지만 11mm, 12mm는 거의 안 쓰고 보통 14mm 정도 쓰고 있습니다. 망원은 아니에요? 망원은 그러니까 이제 전체 사진을 찍으면 망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전체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이게 좀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특정 무슨 뭐 성운, 성단을 찍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피사체와 하늘의 별을 어떤 조화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망원을 안 쓰고 거의 이제 광각 아니면 초광각을 많이 쓰죠. 그러면 바디도 크롭 바디는 아니고 그냥 1대1 저걸로 사람의 시각에 맞춰서 찍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카메라가 지금 크롭 바디는 하나도 없어요. 없으시고. 예, 다 이제
풀바디 계통 쓰는데 이게 별 사진이 좀 카메라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왜 다른 사진은 그냥 뭐 크롭바디든 뭐 카메라 바디 따지지 말고 찍으십시오라는 얘기를 보통 해요. 근데 이게 밤에 찍는 거다 보니까 노이즈 부분도 있고 막 그래서 일단 저는 사람들한테도 가급적 좋은 바디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4시간 찍어봤자 한 장. 그러니까는 여기서 멀리 보통 가는데 가까운데 1시간짜리 가는 데가 없어요. 안산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뭐 보통 2시간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2시간 이상 걸려서 가서 달랑 한 장 찍고 돌아왔다. 아,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늘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카메라가 좀 많은 편이죠. 아니 보통 장비빨이 이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장비에 대한 욕심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한 것도 꽤 엄청나시겠어요. 제가 카메라 바디만 7대. 캐논 유저세요? 니콘 유저세요? 저는 캐논 유저고요. 니콘은 제가 사람들 가르치다 보니까 니콘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니콘 한 대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캐논이에요. 나중에 찍고 나서 후보 정도 당연히 들어가시나요? 네. 포토샵 후보정 다 하죠. 하시고. 네. 예. 자, 좀 선생님 옆에서 계속 이렇게 책 쓰신 거 훑어보고 사진 가끔 이렇게 보곤 했지만 네. 이렇게 선생님한테 짧게 시간이나마 사진에 대해서 좀 들어보니까 예,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노래를 부탁을 드렸더니 봄이니까 봄에 대한 노래가 좀 어떻겠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재란의 노래를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꽃 피는 4월이면 시달래 향기, 인익은 5월이면 봄이 되는 새. 어느 것 한 가지인데 싫어 안 오니. 남촌서 남북물제 나는 저태나.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 고울까. 금잔디 넓은 모래 호랑나비 때 어디 가시게 처맨 정갈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지인데 들려 안 오니. 남촌서 남북물제 나는 저태나. 남촌서 남북물제 나는 저태나. 네, 레코드판 돌아가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는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도의 개념보다는 예전의 추억, 좀 시간이 좀 느리게 흐르는 뭐 그런 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어 노래를 LP판의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네. 추억이 상당히 좀 LP 들어가는 소리가 되게 생생하고 옛날에 네. 그 LP판 돌렸을 때의 그 느낌이 사니까 더 좋네요, 사실. 예. 예.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선생님 이제 사진 얘기는 좀 아쉽지만 이어서 좀 하고 네. 이제 음악 얘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음악 지금 매주 2시간씩의 방송을 하시고 생방 그것도 생방으로 네. 다양한 계속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시잖아요. 네, 머리 아픕니다. 일부러 생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자 음악 어떻게 또 이 사진과 함께 음악에 또 취미를 붙이게 되셨어요? 사실 음악은요, 네. 제가 우리 막내 꼬모가 저보다 10살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막내 고모가 팝송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LP판도 없을 때고 그냥 카세트 하나 아버지가 사다 놓으셨는데 고모가 이러한 노래 저런 노래 들려주면서 들어보라고 해줬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존 덴버의 테이크 미 홈 컨트리 로드에 네. 빠져가지고 그때 가사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전곡을 다 외웠거든요, 예. 노래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실 고모의 영향을 저는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이런 노래 또 저런 노래 알게 되고 또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학교 방송반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반에 있으면서 또 음악을 또 알게 되고 또 대학 들어가서는 제가 또 다방 DJ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때 또 이렇게 좀 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테마가 있는 음악 하면서 제 스스로도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뭐 이 노래 저 노래 하면서 또 그 노래에 대한 사연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뭐 또 저한테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테마라는 주제로 가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아이디어가 어떨 때 고갈되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야 옆에 작가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작가하고 연출하고 엔지니어하고 DJ하고 다 한다 내가 그러면 야 근데 어떻게 테마를 뽑아내? 나도 그게 문제야. 그래갖고 어쨌든 뭐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좀 한 번 했던 테마는 좀 가급적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벌써 100번 했으면 100개의 테마인데.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몰라요. 맞아요. 다 얘기해요. 그래서 난 똑같은 테마 하는 건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던데 그러면 야 누가 아니? 그런가? 사실 그래서 조금 이제 섞인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많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청취자에게 늘 좀 새로운 분위기를 좀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도 뭐 이제 공부 좀 계속 하고 있죠.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고 들어가서 계속 서핑하고 막 그러니까는 뭐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뭐 본인의 공부가 또 되시고 예. 또 즐거움도 되시니까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우리 단원 FM에도 이제 음악 방송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렇죠. 뭐 인디 음악도 있으시고 재즈도 있으시고 하신데 우리 선생님은 주로 어느 쪽 분야 하세요? 저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그냥 이지 리스닝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제 귀에 듣기 좋으면은 다 좋아요. 그게 뭐 락이 됐던 아니면은 뭐 옛날에 말하는 디스코가 됐던 발라드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저는 그냥 듣기에 편하고 또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뭔가 좀 힐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제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전 다 들어요. 무조건 뭐 종류 관계없이. 아니 그런 의미에서 예. 이제 선생님도 어쨌든 이제 기성세대시고 네네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귀에 듣기 잘 들리고 뭐 힐링이 되고 네. 이게 요새 아이돌의 노래에도 해당이 되시나요? 요새 아이돌 노래도 듣기 좋다면 듣게 되는데 네. 사실 요새 아이돌 노래를 제가 거의 못 듣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왜 그거 있잖아요. 고전의 정의가 뭐냐 물어보면은 누구나 제목은 알고 있지만 네. 누구나 읽지 않은 책이 고전인 것처럼 예.
저는 BTS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BTS의 히트곡이 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물론 뭐 젊은 친구들 노래들 중에서도 듣기 좋은 노래 있으면 듣죠. 뭐 흔히 말하는 뭐 요즘에 이제 왜 뭐 아파트 같은 노래는 저도 그 믹싱본까지 저도 갖고 있으니까 듣긴 듣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제가 젊었을 나이에 들었었던 그 노래들. 네. 그러니까 저도 테마가 있는 음악 진행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5, 60대, 4, 5, 60대를 지향하는 방송이다. 나는 20대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음악은 20대들이 모르는 노래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20대들 못 듣겠으면 듣지 말아라.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젊었었던 시절에 듣기 좋았었던 그 노래가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래의 특징은 가사가 들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아이돌 노래는 도대체 가사를 못 따라가니까 네, 맞아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예. 또 하나가 가사들이 되게 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사가 되게 서정적이고 정말 표현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그게 뭐 가요가 됐던 네. 팝이 됐던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너무 직설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새 젊은이들은 아주 직접적이고 그래서 통쾌할 수도 있고 아주 감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들었던 노래는 뭔가 서정적이고 가슴에 와닿고 여백이 있는 노래의 가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너무 즉각적으로 다가오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감들이 저희한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있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요즘에 이제 가요 프로그램은 저 이제 틀면 다 젊은이들만 나오니까 사실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게 노래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노래가 아닌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리고 너무 직설적 뭐 특히 이제 왜 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신공격하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뭐 그러다가 총싸움까지도 났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노래들은 그렇게 별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정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꼰대는 어쩔 수 없어. 네, 뭐 맞아요. 이럴 이거 흔히 말하는 꼰대 정서예요. 맞아요. 이거는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꼰대 정서에서 놀 수밖에 없고 꼰대들만 와서 들으라고 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맞춘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방송에서 이렇게 그분들의 타켓을 맞춰서 들려주는 노래가 거의 없거든요. 트롯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노래에 대한 거꾸로 좀 향수라든가 그리움들이 있는데 막상 들으려고 하면 본인이 유튜브 찾아서 듣는 거 외에는 없는데 그냥 생방송으로 똑같은 감성을 알아서 틀어주는 방송이다. 편하게 2시간을 그래서 듣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다들 그런 얘기는 해요. 너무 좀 편안하고 이제 왜 끝멘트 날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옆에 저는 저기 붙잖아요. 댓글이 실시간 댓글이 붙는데 그러면 벌써 끝났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2시간 동안 너무 푸근하게 잘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실 그 말 들을 때가 다음 주도 할 수 없이 해야 되겠구나. 자, 집에 가족들도 들으시나요? 예, 저희는 다 들어요. 다 들었어요? 예, 우리 딸도 듣고 그 다음에 뭐 다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특히 저희 누나는 애청자예요. 그러니까는 누님이 저 광주 살고 있는데 이제 7시부터 방송한다는 거를 결사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난 8시가 좋다. 다 이제 끝내고 정말 편히 앉아서 우리 누님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으로 안 듣고 그거를 텔레비전하고 연결시켜갖고 텔레비전에서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또 찍어서 보내줄 때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국에 고모가 이제 막내 고모가 살고 있는데 막내 고모한테도 제가 이제 보내거든요. 카톡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막내 고모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막내 고모가 꼭 들어줬으면 어쨌든 저는 어디 가서든지 내 음악에 대한 사부는 우리 막내 고모다라는 얘기를 꺼내니까 그래서 저는 막내 고모가 꼭 들어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네, 아니 그렇게 방송하시면서 막내 고모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해주신 걸 나중에 막내 고모님이 들으시면 상당히 고마워하시겠어요. 몰라요. 근데 저는 대놓고 앞에서도 얘기해요. 고모가 내 음악 스승이라는 얘기는 전 고모 앞에서도 해요. 그냥 고모 때문에 내가 음악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꺼내니까.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좋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도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냉정하게 얘기할 수 아니요. 있는 없어요? 우리 딸도 냉정하게 그런 얘기는 안 꺼내요. 아, 그래요? 아빠 목소리 좋아요 그런 얘기 꺼내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예. 자,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테마가 있는 음악으로 계속 좀 해나가실 예정이실 텐데. 예, 그렇죠. 예, 예. 뭐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뭐 로드맵이나 뭐 흐릿하게라도 좀 있으신가요? 어떤 방송으로 그냥 특별한 계획 없이 계속 지금 같은 포맷으로 가실 건지. 네, 일단 포맷은 바꾸지는 못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제가 라이브를 고집하는 이유가 저는 스튜디오에서 그냥 저 혼자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거를 전 옛날부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네. 않았어요. 그래서 또 아마 그래서 다방에서도 DJ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방송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이 뭐 야외 스튜디오도 있으니까 가서 할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저는 그걸 되게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상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단원 FM에 있어서의 터줏대감이기도 하시고 가장 중요한 방송에 그것도 생방송을 지향하시는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가장 귀한 방송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무슨 기회예요. 예. 자, 음악. 자,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한번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내가 그때 애창하는 노래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노래세요? 애창이요? 네, 가장 내가 그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의 노래 뽑아본다고 한다면.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저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즐겨 듣는 노래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은 사실 퀸 그룹의 노래들하고 그 다음에 아바의 노래들이거든요. 사실 좀 비틀즈의 노래보다는 퀸이나 아바의 노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방 가서는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난번에도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한번 불렀었는데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때 목소리가 어이 암스트롱의 근데 그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다른 노래 시키면은 안 되는 게 이게 목을 눌러버리잖아요. 눌러버리면서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 노래를 못 불러요 사실. 예. 근데 이게 다음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목은 안 되고 그래서 좀 난감할 때는 있긴 있는데. 천상 그럼 그 노래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앵콜송으로 부르셔야겠다. 맨 마지막에 남겨뒀다가. 아니 근데 여기 룰이 한 곡 부르면 아웃인데 그날 희한하게도 루이 암스트롱 노래 때문에 두 번째가 저는 앵콜 들어올 줄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래도 이 노래를 그 노래가 이상하게 반응은 제일 좋더라고요. 노래 부를 때 이제.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때 노래 들으시고. 네. 저도 가끔 부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불러야 목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잘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데 이래서 학교에 회식 자리다 이런 때 가가지고 그거 한번 부르시면 진짜 인기 폭발하셨을 것 같은데. 저 불렀어요. 그러니까. 언제 불렀냐면은 제가 이제 학교 애들 축제에 그 할레이트가 이제 10팀을 뽑아서 끼 페스티벌을 하는 게 있거든요. 끼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예선 사회를 제가 봤어요. 50팀이 나와갖고 50팀 진행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50팀 다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사회자 너도 한번 노래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그때 노래방기가 아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What a Wonderful World 딱 해갖고 불렀더니 애들이 완전히 가더라고요. 그냥. 아니 근데 이게 학생들의 축제인데 네. 교직원이 사회를 본다.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전 그런 거 진행 참 많이 해봤었어요. 이상하게 전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마이크 주면서 네가 진행해 그러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진행할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날은 또 예선전 진행이니까 예선전 진행인데 그래도 학생들이 재밌었나 보더라고요. 그 자리에 한 250명 들어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걔들이 박수 쳐주고 호응하는 거 보면서 그래 내가 좀 이런 건 좀 할 줄 아는구나 그냥 생각을 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저도 노래를 딱 부르니까 애들이 완전히 그냥 뻑 가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네네. 31년이라고 하는 짜여진 삶 속에 사시다가 네. 네, 정년퇴직하신 지 이제 2개월? 3개월? 그렇죠. 이제 제가 왜냐면 그 횟수로나 하면은 이제 2월 28일이니까는 사실 이제 한 20일밖에 안 된 그러네요, 거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업무상 종료는 12월 3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네. 12월 31일부터 1, 2월은 학교에 소속으로는 있지만 이제 근무는 안 하거든요. 이제 저한테 휴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따지면은 한 2달 반 정도 이제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날짜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한 반밖에 한 20, 지금 20 며칠이니까 뭐 네. 딱 그거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 그 정년퇴직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인생의 어떻게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60이니까 새로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정년을 맞이하시는 소회가 좀 틀리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제가 퇴직할 날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결국은 그날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 내일부터 학교 안 나온다 하고선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아 눈이 떠지면서 이거 가야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없더라도 학교가 좀 더 잘 됐으면 그리고 그래도 학교가 특히 제가 이제 에리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에리카가 지금 그래도 상당히 좀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리카의 발전하는 모습을 나도 거기에 같이 일조해서 했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 또 그리고 그간 학교에 없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이제 그게 막 머릿속에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제 후배들이 늘 하는 얘기는 이거죠. 이제 떠나셨으면 잊으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잊으려고 지금 많이 애쓰고 있고 이제 뭐 내가 31년간을 이렇게 살아왔지라는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졸업한 애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졸업한 애들이 전화 많이 해서 지난번에 엊그저께는 저기 베트남에서 영상 통화로 날라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베트남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랬고 오기도 하고 또 애들 학교에 오면은 선생님 학교 근처에 계세요라고 또 물어보는 애들도 있고 아직도 그럴 때마다 전 좋더라고요. 지금도 가급적 잊으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잊지를 못하게 하네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예. 그 중앙동에다가 제 작업실을 하나 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에게 별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 가르치고 또 사진 작업도 거기서 하고 또 제가 이제 별에 관한 글을 좀 쓰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책으로 좀 하나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집필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까 네. 해서 지금 이제 그거 어떤 거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에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빠르면은 뭐 1년 이내에 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전념하지 못했던 별 네. 찍는 거에 대한 예. 전념하시고. 조금 더 전념하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주말에 사진을 찍으러 갔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중에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 없을 때 갈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근데 그게. 별 찍으러 가실 땐 사모님도 같이 가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따라왔어요. 왜냐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하고 성향이 좀 달라가지고 안 좋아하고 대신에 이제 학생들 그리고 뭐 딸내미 뭐 이런 애들은 따라왔는데 그 별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감수성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특히 저희 집사람이 이과 쪽이에요. 예. 이과 쪽이다 보니까 또 저하고는 좀 감수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관심은 없더라고요. 제 친구 이 사람은 또 컴퓨터가 또 전공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만지는 건 좋아하는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부부로서 뭔가 같이 하고 싶은 욕망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예 포기가 되신 건가? 네, 포기됐죠. 왜냐하면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또 집사람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주례할 때마다 꼭 얘기를 하는 게, 결혼하면 너희들 공통된 취미 생활을 좀 꼭 해라. 제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그런 취미 생활은 꼭 해라. 그래야지 니들 부부 생활이 재밌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꼭 같은 취미 생활을 꼭 누려라. 그렇게, 그 얘기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애들한테 해요. 뭐 주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애들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제일 좋은 거는 같은 취미 생활을 갖는 게 제일 좋다. 그건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면서 막상 은퇴에 대한 준비가 없이 나오셔가지고 방황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야겠다는 뚜렷한 일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또 나 혼자 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더 풍성한 은퇴 후의 일들이 놓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네네. 네. 아, 역시 우리 선생님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몇 마디 안 했는데 시간이 꽉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끝나고 나면 편집하는데 선생님하고는 편집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감을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선생님하고 단원 FM에서 여러 번 이제 계속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이렇게 방송이나마 깊이 있게 선생님 얘기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저도 진짜 여기 단원 FM에서 이렇게 깊게 얘기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선생님의 마지막 신청곡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이 부릅니다. 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을